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수성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A 집합. 보기를 딱 보니까 집합의 기호 사용 이런 부분들을 좀 질문 던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원소의 개수가 하나, 둘, 세 개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죠. 특히 이제 첫 번째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이런 원소들이 좀 독특한 형태니까 좀 잘 이해하고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는데요. 자, 이 기호가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이 부분들은 원소입니다. 맞는 이런 얘기 되겠고, 그런데요, 이 기호 자체가 공집합 기호이기 때문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써 있어도 맞는 얘기예요. 와, 그러니까 이제 독특한 부분들이 이제 원소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 1이라는 것이 원소입니까? 물어봤으니까 역시 맞는 내용이 되겠고, 원소의 개수는 보다시피 몇 개가 되겠죠? 3개가 되겠죠? 그다음 리을 부분에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좀 기호까지 포함해서 원소가 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죠. 원소가 돼야 되는 이런 형태니까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맞는 이론은 이제 기억, 니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호 사용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자, 집합과 원소 사이에 사용하는 기호, 그 다음에 집합과 집합 사이에 사용하는 기호,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얼마나 좀 확실하게 좀 잘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 던지는 거였고요. 조심해야 될 점은 요 기호가 공집합을 나타내지는 이런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이기도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원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겠고, 와, 이렇게 해주면 이제 집합 형태가 됐으니까 이게 이제 집합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 던지고 싶지만, 지금은 이 기호까지 포함해서 하나 이제 원소가 된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기억해야 될 조금 독특한 형태의 그런 문제였습니다. 1차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y는 equal 3x-1 이렇게 처리됐을 때 역함수를 구한다는 얘기는 y는 equal x 대칭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개념이니까 x하고 y 문자를 바꾸면 되죠. 3y-1 해주면 이제 이 역함수를 구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좀 정리만 좀 잘 해주면 되니까 x 플러스 1 정리해주고 y는 해주면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가볍게 좀 처리돼 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때 a, b 해서 이제 a 더하기 b를 구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3분의 1, 3분의 1 해서 3분의 2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세 조건 PQR에 대하여 두 명제가 주어져 있는데 모두 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참인 명제는 무엇입니까? 자, 두 명제 주어져 있는데 Q가 공통이니까요. Q를 좀 이렇게 연결시켜 봐야겠죠. P면 Q이다 되어 있는데 연결시켜 가려면 이 부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우를 이용해야 되겠죠. Q이면 not R이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대우를 구해가야 되는 그런 형태. 대우를 통해서 연결, 이런 걸 추론이라고 하죠. P이면 not R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론이 되겠고, 그러면 P면 not R이다 곧바로 4번이 답이 되가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참이라고 했으니까 집합의 포함관계, P집합, 그 다음에 Q집합, R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인데, R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되는 얘기는 이렇게 이제 벤 다이어그램 그렸을 때 이게 좀 힘들면 R집합 형태로 꼭 표시하고 싶으면 이 바깥쪽이 R집합이니까요. P집합, Q집합 이렇게 그린 다음에 R집합은 이제 바깥쪽에 있는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전체적인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딱 이제 그려놓고 보기를 좀 살펴봐도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P가 R에 들어가느냐 말이 안 되고요. 그럼 R이 또 P에 들어가느냐 말이 안 되고요. 되겠죠? 그다음에 Q가 P에 들어가느냐 이건 P가 Q가 P냐 P 이거 지금 발음이 꼬이는데 P집합이 Q집합 안에 쏙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not R집합은 not R집합이요? 그러면 이런 걸 대우를 좀 구하노라 이런 얘기인가요? 표현도 참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벤 다이어그램에서 이제 먼저 그려놨던 요 좌측 벤 다이어그램 형태를 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not R집합 이 부분이 Q에 들어갑니까? 거꾸로 돼 있죠. 역시 잘못된 내용. 역시 바른 답은 추론에 의해서 나온 그런 내용이 바른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참, 거짓 이런 부분들 추론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집합의 포함관계 이런 부분들 좀 명확히 좀 살펴가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집합 X, Y, Z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보기에서 오는 걸 골라달라. 대응관계가 다 나와 있으니까요. 대응관계를 좀 이용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F라는 함수인데 E라는 것이 어디에 대응됩니까? B에 대응된다. 맞는 2라는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라는 것은 1대1입니까?
2가 가서 대응된 건 B 살펴봤고요. 1이 가서 대응된 건 D 이렇게 또 살펴봤고요. 3은 또 C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돼 있으니까 1대1다 맞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성함수 했을 때 치역은 Z집합이 다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1, 2, 3이 가서 대응된 원소들은 이제 B, C, D가 되겠고요. B가 가서 대응되고 C가 가서 대응되고 그 다음에 D가 가서 대응된 거 하게 되면 이제 5, 6 두 개밖에 안 나오죠. Z집합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잘못됐습니다. 자, X집합에 대응되지 않았던 A가 뭐 7에 대응되는 그런 형태니까 뭐 G라는 부분들이 G라는 함수만 좀 질문 던졌다면 치역이 Z가 되겠지만 Z집합이 되겠지만 지금 합성함수는 Z집합이 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맞는 이론은 이제 기억, 니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벤 다이그램이 좀 이미 다 해서 대응 관계가 나와 있으니까요. 자신감 갖고 쭉쭉 뿌리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벤 다이그램의 빗금친 부분을 나타내는 것과 항상 같은 집합은 무엇입니까? 물어봤는데 C 집합 안에 있는 내용이죠. 빗금친 부분을 그러니까 뭐 뒤에 교집합 C, 교집합 C, 교집합 C 이런 부분들 그 와중에도 답이 안 되는 내용이 있겠군요. 자, 그 다음에는 조금 우리가 좀 표시해야 될 부분들은 뭐죠? C집합 중에서 요만큼이 빠져야 되는데 요만큼 빠져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좀 뭡니까? 원래는 B에만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반대 부분을 가야 되는 거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좀 표시해 갈까? 이런 걸 좀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됐을 때 이런 부분들은 뭘까요? A의 여집합 부분이죠. A의 여집합 부분이니까 요만큼 부분들을 좀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B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A의 반대 부분이 있는 부분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C집합에서 다음과 같은 거에 또 C집합엔 들어가고 이런 집합은 또 반대집합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거에 또 다시 여집합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B교집합 A 여집합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야 되겠고요. B교집합 A 여집합 이렇게 좀 열심히 좀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다시 표시된 B교집합 A 여집합의 또 반대 부분이니까 그 여집합 표시되어 있는 그런 내용. 자 그렇다면 정답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4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뭐 이렇게 뭐 이미 벤 다이그램 표시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만 침착하게 문제에 좀 적용해 가면 이론 적용해 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6번 이어집니다. 다음은 명제,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이런 부분들이 참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제곱이었을 때 1차, 2차에서 1차로 가는 이런 증명들은 루트를 씌워야 되는 그런 형태라서 증명이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겠다. 뭐 바른 증명이 되겠습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대우를 구하게 되면 n이 짝수이다의 반대 부분을 갖다 써야 되니까 n이 뭐가 되겠습니까? 홀수가 되겠죠. 홀수 이런 부분들을 써야겠고요. 그러면 n 제곱도 이제 홀수 이렇게 되는 내용. 뭐 3, 4, 5번 쪽에 있겠네요. 자, 홀수가 되겠고. 자, 홀수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뭐 2k-1 처리하고 그럼 이제 k에다가 이제 1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주어진 부분들 전개를 좀 해야 되는데 2k-제곱. 이 부분들은 이제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처리가 되는데 지금 목적이 지금 홀짝 보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표시할 때 2배의 2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해서 2 곱하기 숫자에다가 뒤에 이제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가는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2에 2k 마이너스 2k 뭐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뭐 볼 것도 없이 세 개 중에서 되는 부분들은 이거죠. 와우, 이 부분 뭐 전개하는 과정만 좀 이해해도 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 좀 표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네모칸 치인 이 부분들은 그럼 뭐가 되느냐? 뭐 0 또는 이제 뭐 자연수가 된다 이런 얘기죠. 요 부분 자체를 또 좀 살펴보게 되면요. 뭐 2K를 이렇게 공통을 좀 끄집어내면 되는 건가요? 뭐 2K 공통 꺼내고 나서 생각을 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K-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뭐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이 부분들은 0 또는 뭐 자연수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이제 뒤에 플러스 1이 남아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홀수입니다. 라고 보여가서 전체적으로 n이 이제 홀수이면 제곱도 홀수다. 그래서 대우가 참임으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증명해가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됐죠? 뭐 박스에 채워가는 부분들은요. 5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들. 뭐 기본적으로 뭐 증명하는 절차가 형태가 좀 다 나와 있으니까요. 문제에서 이제 뜻파악만 좀 해가면 뭐 홀수의 반대, 짝수의 반대 홀수 이렇게 쓴다든지 뭐 홀수가 2k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를 쓰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 뭐 제곱했을 때 뭐 정리하는 부분들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차분하게 대응하면 아주 쉽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7번 문제 함께 합니다. x, y 값이 각각 0보다 크고 주어진 식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들이 그냥 다항식 형태도 돼 있고 역수 형태도 돼 있다 이런 얘기는 당연히 우리는 산술기하 평균을 좀 떠올려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죠? 범위의 문제의 양수, 그 다음에 역수 형태들, 최소값 이런 부분들. 사실 산술기하 평균들은 이 문제가 이제 산술기하 평균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과정인데 우리가 좀 연습했다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금방 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 x 플러스 3y 그 다음에 x분의 4, y분의 3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요. 그냥 산술기 한다고 해서 무작정 산술기 하는 게 아니고 우선 좀 전개를 해서 4에다가 전개를 해서 9 이런 부분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전개를 하게 되면 x분의 12 만들고 그 다음 전개하게 되면 y분의 3 이렇게 만드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게 뭡니까? y가 또 어디 가고 x는 또 어디 갔습니까? 이거 전개를 엉터리 했네요. 자, 전개가 되겠죠. 전개한 다음에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제 문자들이 이제 완벽하게 x분의 y, y분의 x에서 이제 역수 모양들이 보이니까 이제부터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되겠죠. 2배의 루트 이제 곱하기를 쫙 하게 되면 이제 36 해서 문자는 사라지는 거니까요. 이렇게 또 처리해주면 최소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13에다가 이게 6이 12 이렇게 풀리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계산 결과는 25에서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최소값 25. 자, 문제 자체가 이제 역수가 되어 있는 그런 모양들 보이고 양수고 이렇게 좀 힌트되는 요소가 사실 좀 적거든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평상시 연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산술기하 평균입니다. 그 다음 전개 후 산술기하 한다. 이런 사실들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두 점과 x축에 있는 한 점에 대해서 AP 더하기 BP 최소값은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그런 내용인가요?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들 대표적인 문제 변형 없이 그대로 좀 내온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풀이는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거리 구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때는 한 두 점 중에 한 점 2,1을 할까요? 2,1을 좀 어떻게 됐습니까? x축에 대해 대칭해가지고 2, 마이너스 1 이런 형태가 되면 되겠죠? 대칭을 좀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중간에 이런 점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직선으로 쭉 가는 것이 가장 짧은 거리가 되겠죠. 대칭 이동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했을 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지는 거고 이렇게 해주면 이 길이 이 길이 같아지는 거니까요. 원래 지금 이렇게 꺾어져야 될 길이들 이쪽으로 좀 편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대칭 이동해야 하는 것이 풀이의 핵심적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a점 마이너스 2,3이 있었고 대칭 이동 점을 b'이라고 해주면 2,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두 점 사이 거리가 이제 문제의 좀 답이 돼가는 거죠. 루트 4제곱이 되겠고 이것도 이제 4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 루트 2에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대칭 이동해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게 최단 거리를 구해가는 그런 풀이법이다. 이 부분만 기억하고 있다면 문제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전체 집합 12약수로 되어 있는 두 부분 집합 A, B 조져 있는데요. 무지무지 재밌습니다. 전체 집합을 좀 조사하게 되면요. 1, 12, 2, 6, 12, 3, 4, 12입니까? 3, 4, 6, 12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 A 집합 주어져 있는데 A 집합은 인수분해 해가지고 딱 나오는 거니까요. 집합이 1, 2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B 집합 주어져 있는데 B 집합은 요거 인수분해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2, 3 되는 거니까 2,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이렇게 좀 처리가 돼서 원소가 좀 3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좀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쓰면 집합들을 좀 쉽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A가 B에 쏙 들어갑니다. A 집합이 쏙 들어가야 된다면 B 집합에는 좀 없는 원소가 뭔가요? 1이라는 원소가 없군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1이 돼야 되겠다. A 값이 좀 마이너스 1이었다 이런 얘기가 됐고 B 집합은 1, 2, 3 이런 형태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우리가 구하는 x라는 것은 B집합의 원소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1, 2, 3이라는 원소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군요. 그런 다음에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 되니까 개수를 구해달라. 4, 6, 12 가지고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부분집합 개수는 2의 세제곱해서 8개입니다.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 부분들이 이제 B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될 때 A 더하기 B를 구해달라. 합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7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제 집합에 대한 표현들을 좀 다양하게 좀 나타내 줬는데, 이거 지금 X가 대표 원소고, 인수분해까지 다 돼 있는데, 원소 써가는 거, 그리 어려운 항목 아니죠. 그 다음에 포함된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부분 집합 개수가 집합하면 반드시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당연히 2의 n제곱 이렇게 계산되는 부분들 아마 학습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학습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부분 집합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복습하면 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와우, 절대값이 좀 있네요.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해주십시오. 뭐 우리가 이제 역함수를 공부할 때 1대1 대응 공부하게 되겠고,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그런 문제 유형이죠. 자, 절대값 부분들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들이 2분의 1보다 크게 되면 양으로 풀려가는 거니까요. 양으로 풀리면 K 플러스 2X 마이너스 처리가 되겠고요. X값이 2분의 1보다 작다 처리되면 음으로 풀리는 거니까 K-2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2분의 1을 중심으로 해서 식들이 그려져 가는 건데, 좀 클 때 부분 이렇게 되는데, 이 기울기가 만약에 양수여서 이렇게 그려져 간다면, 문제가 이제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데, 혹시 갑자기 그래프 이렇게 꺾여져 가게 되면 이제 만나는 점이 2점 되니까 이런 부분도 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니까, 자, 문제에서 만족해야 될 그런 형태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울기가 좀 이렇게 해서 기울기 부분들이 좀 같아야 이제 하나의 원소에 하나씩 이렇게 대응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요, 기울기에 해당하는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을 때 이 기울기 부분들이 서로 이제 같아야 됩니다. 둘 다 플러스가 되거나 둘 다 마이너스가 되거나, 그래서 이제 곱하기 되면 0보다 크다 이렇게 풀어가는 부분들이 풀이의 핵심이 되가는 그런 이론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범위 표시는 자연스럽게 이제 5번 이렇게 돼가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자, 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출제 빈도 매우 높다고 그랬습니다. 둘 다 기울기가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 그래서 이제 곱하기 한 결과 기울기 양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문제 형태 확실하게 이론 좀 알아야 되겠고요. 절대값 쫄지 않을 정도,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연습을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함수 fx 그래프와 그 역함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6 이참수 그래프를 그려가는데 또 0보다 큰 쪽이니까요. 절반만 쭉 이렇게 쓱 그려가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6 그려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역함수를 구해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y는 이꼴 x 대칭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굳이 그래 역함수를 구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대칭 오게 되면 이제 만나는 점이 당연히 좀 같아지겠죠. 그러니까 원래 함수 x제곱 마이너스 6하고 y는 이꼴 x하고 만나는 이 교점을 구하면 되지, 굳이 우리가 역함수까지는 구해갈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이꼴 제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은 이꼴 제로 이렇게 해서 근을 구해가는데요. 당연히 x값은 0보다 큰 쪽, 그래프가 0보다 큰 쪽만 그려져 있으니까 교점도 0보다 큰 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y는 이꼴 x 이렇게 됐으니까요. x값이 3이 얻어지게 되면 좌표 자체도 그냥 3,3 이렇게 되는, 그죠? x좌표, y좌표 같아지는 거니까 x좌표 하나만 구해도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고민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원래 역함수 관계는 우리는 철저하게, 이제 특별한 경우 몇몇 빼고는요, 거의 다 y는 이꼴 x 이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간다, 이런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림은 x값이 0보다 큰 곳에서 정의된 함수 fxgx 그래프와 y는 이꼴 x를 나타낸 것입니다. 복잡한 계산들을 다 해달라고 했는데요. 그래프가 나와있으니까 차분하게 대체하겠습니다. fc를 구해달라라고 되는데, 주어진 식 c 대입해서 fx 그래프 c를 좀 대입을 한 거죠. 그럼 대입하게 되면 쭉 나와야 되는데, 이 값, 이게 지금 y는 이꼴 x를 이용해서 좌표를 좀 미리 구해놔야 되겠군요. 그죠? 자, 그렇다면 B 가서 만나는 부분들 여기가 B가 되겠고, C 가서 만나는 부분 여기 위에 C가 되겠고, D 가서 만나고, 그 다음 E 이렇게 좀 이런 좌표를 좀 미리 구해놔야 되는 건가요? A도 구해놔야 되겠네요. A, A 이런 부분들, 이거 이렇게 좀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일단 그러면 C를 집어넣을 때 나온 결과들은 뭐다? B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G 역함수 B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이런 문제 풀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K 이렇게 쳐놓고 G에다가 무엇을 대입해주면은 B가 나오나요? 이렇게 해서 구해가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G라는 그래프는 이 위쪽 그래프가 되겠고, 과연 무엇을 대입해주면 B가 나올까요? 이렇게 되는데 무엇을 대입해야 되죠? A를 대입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계산한 결과 G 역함수의 FC 이 결과 이 부분은 뭐다? A다라고 해서 구해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G에다가 F 역함수의 B를 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이제 역함수부터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거꾸로 좀 가야 되겠습니다. 그죠? 무엇을 좀 대입해주면 될까요? 부터 좀 칠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 모르면 또 Q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엇을 좀 대입해주면은 B가 나올까요?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까? 자, F라는 함수에서 결과 B가 나오려면 당연히 이제 뭘 대입해야 되죠? C를 대입해야 되는 거죠. 아까 이거 했나요? 그죠? C를 대입하면 B, 그럼 이제 역함수 B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이 부분 이제 C, 그러면 G에다가 이제 C를 좀 대입하라 이런 얘기인가.
아이쿠 대입해서 쭉 올라가서 그럼 만나는 점 찾으니까 이제 그럼 뭐가 되겠죠? 그럼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라고 구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나온 결과는 A 플러스 D요. 자, 뭐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니까요. 조금 이제 차분하게 뭐 이제 점선 따라다니면서 좀 살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역함수 관련한 문제가 나와 있으면 무엇을 대입하면 역함수입니까? 라고 해서 그래프에서 살짝 좀 거꾸로 봐야 되는 형태인데, 그렇게까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조금 이제 차분하게 대응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수성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두 조건 PQ에 대하여 P가 Q에겐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니다. PQ 두 집합 보완 관계를 조사했을 때 충분 조건이다, 작은 집합이다 이런 얘기죠.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완 관계가 작은 집합인 경우를 좀 알아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기에 있는 것을 걸어주십시오 라고 됐네요. 자, 기억을 풀려면 기억의 P 집합 같은 경우는 뭐 절대값에서 0이 되는 거니까 A 0 B 0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이게 되겠고, Q집합은 A, B는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A 또는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Q집합이 훨씬 더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니는요 절대값 부분들이 이게 풀린다는 얘기는 A, B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풀려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쪽은 이제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부분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어떤 집합이 더 크겠습니까? 이제 기억 니은 같은 경우는 P 명제가 더 큰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 뭐 굳이 영역으로 좀 표시해달라 이렇게 되면요, AB가 0보다 커나 같은 부분들은 1사분면, 3사분면 이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양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1사분면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그 다음 디귿이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자, 좌측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 좀 살펴보려면 뭐 제곱을 해보면 되죠. 제곱을 해보게 되면 2AB 이쪽은 뭐 마이너스 2AB 나와서 크거나 같다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뭐 결론은 A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Q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요거는 A 절대값하고 B 절대값 이렇게 비교했을 때요, B 절대값이 더 크다면 우변은 이제 음수가 되는 거고 좌변은 양수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이제 뭐 항상 성립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A 절대값이 B 절대값보다 뭐 크거나 같은 이런 경우에 양변을 좀 제곱해 보면 되겠죠. 이때 제곱하게 되면 A 제곱 B 제곱은 지워질 거고 마이너스 2AB 되는 부분들이 뭐 크거나 같다. 여기는 이제 절대값 2배 AB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겠죠. 부동호가 뭐 마이너스인가 부동호가 바뀌어가는 거니까, 자 이때 이제 A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굳이 좀 영역으로 좀 표시해 간다면, 이거 좀 영역 표시가 좀 어려운데요. B 절대값이 더 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죠. 윗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는 이제 뭐 항상 성립하고요. 그 반대로 A 절대값이 더 큰 그런 상태에서는 AB가 양수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추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AB가 0보다 큰 부분들은 1사분면, 3사분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겠죠.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사분면을 표시한 상태에서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뭐 1사분면 부분들, 그 다음에 3사분면 부분들 다 있고, 거기에다 뭐 더 추가로 좀 더 있는 부분들이니까, 자, Q 명제가 더 큰 집합,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표시를 딱 해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과 디귿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제가 조금 영역 표시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선보였거든요. 니은 부분들 같은 경우에 좀 헷갈릴 여지가 있는 부분들. 사실은 니은 헷갈리는 건 아니고, 자, 디귿 같은 경우도 좀 살펴갈 때, 자, 이게 지금 항상 이게 성립한다라고 돼 있을 때 그 부분들 이제 영역 표시해주면 이렇게 쭉 그려갔을 때. 절대값 부분이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x 형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y 좌표 값이 더 큰 부분들 이렇게 이제 표시가 그런 부분들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표시를 좀 해드렸거든요. 이렇게 됐죠? 자, 이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x 절대값 더 큰 상태에서 AB가 0보다 큰 부분들 1사분면, 3사분면 형태를 좀 표시하는 그런 내용들 조금 이제 설명드렸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연습장에다가 펴놓고 좀 이해하려고 여러분들도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절차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제 공부해 가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조금 힘들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그냥 화살표 형태로 해서 이제 뭐 예나 이런 반려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성립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하던 거에 비하면 조금 까탈스러운데, 사실 이렇게 좀 1학년 과정에서 나오는 보기들이 뭐 거의 비슷한 것들이 계속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개만 정확하게 이렇게 연습을 해두면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풀이가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 주어져 있습니다. x가 전체 집합의 원소일 때 명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또 근데 부정이 참이니까 열심히 읽을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이제 부정만 잘 구하면 되죠. 어떤 실수 x 부정하면 모든 실수 x 이렇게 처리된다는 부분들. 이게 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겠고요. 그다음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6 되는데 뭐 크다이 작다는 작거나 같다로 이제 바꿔가면 되겠죠. 야, 요게 k 플러스 4 k 마이너스 4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까? 더하기 해주면 2k. 이거 마이너스 붙이면 되니까 인수분해 되는 거군요. 그러면 뭐 범위 표시 당연히 k-4가 작은 거고 k+4가 큰 거겠죠. 이게 범위 표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모든 실수 x는 이런 범위 됐다. 근데 뭐 전체 집합이 0부터 2니까요. 뭐 0부터 2에 해당하는 원소들이 이 안에 속 들어가게 되게 되면 이런 집합 안에 들어가니까 항상 만족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 부정 열심히 구했고 주어진 전체 집합 표시해서 이렇게 이제 포함 관계를 좀 살펴놓으면 이제 그다음부터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 관계가 나오면 k 값은 이항식이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이쪽에서는 k 값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k 값의 범위가 싹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범위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 범위 안에 문제 정수는 좀 몇 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4개, 2개, 중간에 0도 있죠.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정수의 개수는 이제 7개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어떤 실수 x 부정을 하게 되면 모든 어떤과 모든이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부정했을 때 바뀌어간다는 사실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학교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희망 도서 신청 기간에 두 도서 A, B를 신청한 학생 수를 조사했더니 신청 학생 수가 A 도서는 A는 B보다 50명이 더 많았다. 알겠습니다. 두 도서 중 어느 것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하나 이상을 신청한 학생, 이건 합집합 비집합인데 A합 B 부분인데 바깥쪽인 거고, 그죠? 그럼 뭐 그냥 개수로 하죠. 뭐 바깥쪽 어느 도서든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180명이 적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y 플러스 180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뭐 더하기 해주면 되죠. 뭐 그러면 2y 플러스 180 해주면 이제 전체 집합인 뭐 300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항시켜서 빼면 120에다가 y가 그럼 이제 얼마가 되는가요? 60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 합집합 A 합 B 신청 도서 명수가 뭐 240명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죠? 240명. 자, A 도서만 신청한 학생 수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와, 여기 최대값이라는 거에 묘미가 있군요. 우리가 이제 뭐 A 집합, B 집합 이렇게 처리해 주는데 뭐 이런 부분에 이 개수의 최대값이 구해가려면 이 교집합 개수가 적어져야 되거든요. 교집합 개수가 적어진다는 이야기는 교집합이 어떻게 되면 되죠? 교집합이 없으면 되죠. B 집합 이렇게 이제 교집합이 없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되면 A 집합만 있는 원소 개수가 좀 가장 크겠습니다. 되셨죠? 자, 명수 자체가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뭐 그럼 뭐 어떻게 주는 건가요? 그냥 A 개수 더하기 B 개수 해주면 되는 걸까요? 그런데 이제 B 개수, A 개수를 B 더하기 50으로 해주면 되죠. B 더하기 50에다가 B 개수 이렇게 좀 합해주면 이제 A 합 B가 되겠고, 이 부분들이 뭐 240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그럼 이 B는 190 처리가 되겠고, B 값은 그러면 95가 나야 되겠네요. 자, 근데 이제 A만의 개수를 구하면 A는 또 그러면 95 플러스 50이었죠? 50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그러면은 145명이 되겠습니다. 됐죠? 145번의 답이 있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자, 뭐 표현들 좀 정확하게 좀 잘 캐치하고요. 그냥 단순하게 이제 명수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누구보다 얼마나 더 많고 작고 뭐 이런 표현들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거 뭐 그냥 약간 살짝 저 문자 이용해서 표시해 가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뭐 최대값을 구해간다 이런 부분들이 이거 뭐 수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집합의 어떤 개념적인 요소가 관련된 거죠. 이런 부분들 이제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만 좀 침착하게 잘 처리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집합 x가 주어진데 범위가 0부터 4군요. 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 fx, gx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정의역 0부터 4, 치역도 0부터 4. 알겠습니다. 뭐 그런 형태로 주어졌군요. 합성함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합성함수 그래프. 자, 시험 문제에서 조금 우리가 좀 신경 쓰이는 그런 형태 좀 출제가 되어 있군요. 자, 차분하게 좀 그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합성함수 사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뭐
X집합에 좀 대입해서 나온 결과, 그 결과들을 G에다가 다시 이렇게 대입해서 최종 결과를 그려가라. 뭐 이렇게 좀 절차만 좀 밟아가면 되겠죠. 자, 이때 우리가 좀 맨 처음에 좀 대입하려고 F 그래프를 좀 잘 살펴보니까요. 0부터 2하고 2부터 4 그래프 모양이 꼭 바뀌니까요. 대입할 때 0부터 2 범위, 그 다음에 2부터 4 범위 이렇게 나눠서 대입한다.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최종적인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되는데요. 맨 처음에 대입할 때 0부터 2까지 하고 2부터 4까지 대입했으니까 맨 처음 0부터 2까지 대입한 부분들은 0부터 2 범위에다가 열심히 그려가면 되는 거겠고 2부터 4 대입한 것은 2부터 4 범위에 그려가면 되겠죠. 자, 대입을 하게 되면요. 그래프가 쭉 해서 이제 0부터 4까지 결과 나옵니다. 0부터 4까지 결과 딱 나오겠고 이 부분들 대입해야 되니까 0부터 4까지 이렇게 좀 대입해가면 되겠죠. 쭉 대입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모양들이 나오는데 자, 절반에 절반으로 나누어서 절반 부분에 2까지 되겠고 그 다음에 4까지 가는 거니까 와, 그래프가 그려가면 이렇게 그려가겠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려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좀 그려가면 되겠다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4분의 1 간격이니까요. 뭐 똑같은 간격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까요? 되겠죠. 자, 그 다음 2부터 4까지 좀 대입을 하게 되면 2부터 4를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쭉 나온다는 얘기. 아,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나온 결과를 보니까 4부터 0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부분들을 좀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처음 숫자는 2부터 4로 대입해 가는데 두 번째 대입할 때는 4부터 0이니까 앞에들 이렇게 좀 들어가게 되는 방향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진행 순서에 따라서 좀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모양들이 이렇게 되겠군요. 쭉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형태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뭐 이 그 모양도 뭐 전체적인 모양이 좀 대칭 구조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절반 구해서 2배 해주면 되겠죠. 절반 구해서 2배 하는 형태로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일단 요 넓이를 구해 가려면 2분의 1에다가 가로 길이 2분의 1에다가 세로 길이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더하기 그 다음 여기는 뭐 사다리 넓이죠. 2분의 아랫변 2 윗변 이렇게 되는 건가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자, 됐고요. 일단 높이 부분들은 여기서 빼는 거니까 2분의 3 이렇게 해서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부분들 2 곱하기 좀 처리가 됐고요. 뭐 약분을 좀 하나 해서 이제 2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 부분들이 6이니까 약분을 하게 되면 3 되니까 2분의 9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결과는 뭐 계산해서 10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아이, 넓이는 뭐 넓이 구해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니까 결국은 우리는 뭐 합성함수 그래프 그려가는 거에 집중을 좀 잘 해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0부터 2를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쭉 나오는 거니까 지역 자체가 0부터 4까지 쭉 나오는 거겠고 그 관계를 이제 이렇게 지랄 함수에 가면서 대입하게 되니까 이런 모양 형태꼴로 됐습니까? 이때 이제 여기 대입해가는 B가 있으니까 그 B 형태도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처리하게 되면 굳이 우리가 수식을 처리하지 않아도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수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된다면 뭐 수식을 좀 꼼꼼하게 좀 처리해 가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수식까지 처리해가는 부분들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요소니까 풀어가는 것만 규칙을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2부터 4 대입하는 부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결과는 뭐 4부터 0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있고 거꾸로 대입해 가면서 모양 자체를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이제 그려가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대칭 구조 모양으로 그려가는 부분들이 처리 가능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평상시에 이제 염시장 펴놓고 조금 좀 연습을 좀 해두면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도형 주어져 있습니다. 직선 주어져 있고 원 주어져 있는 거죠. 직사각형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AB 길이, BC 길이 주어져 있고요. AB 길이, BC 길이 여기 모양 알겠습니다. B는 꼭지점 위로 움직이고요. 꼭지점 위에 점 위에 있고요. BC는 X축의 평행하고 Y축 평이 다 그림 모양 이제 이렇게 평행하게 됐다 이런 부분들 사각형 그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꼭지점 B의 X좌표, Y좌표는 각각 D점의 X좌표, Y좌표보다 좀 이제 크다라고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B점, D점에 있을 때 방향 자체가 좀 안쪽으로 가면 안 된다. 좀 커지는 쪽으로 가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죠? L 위를 움직이는 점 P, 이런데 P, 그 다음에 꼭지점 D 됐습니다. 자, 이때 최소값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럼 뭔가요? 자, 여기에 있는 B점 좌표를 결국은 D점으로 이렇게 좀 옮겨달라 이런 얘기죠. 옮긴다는 얘기는 X축 방향으로는 B식이니까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이동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하고 보니까 뭐 별거 없이 그냥 원을 평행이동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원 방정식이 중심 좌표가 0,0에 0,0에 반지름 3이었는데 평행이동해서 중심 좌표를 그러면 2,1에다가 반지름 3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원하고 직선하고의 관계입니다 라고 좀 살펴가면 되는 거죠. 원하고 직선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풀이되면 우리 이제 점과 직선 거리를 이용해서 하는 풀이 이게 이제 풀이의 핵심이다라고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돼서 이제 평행 이동한 원이 되겠고요.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구해가지고 반지름 빼서 이제 여기 최소 거리를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평행 이동된 좌표는 중심 좌표 2,1만 써놓으면 되는 거니까 뭐 가볍게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선 방식은 좀 이항시켜서 x-y 플러스 5는 이꼴 제로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니까요.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루트 2분의 2, 1 이렇게 대입해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에다가 6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6 되니까 요 부분들은 약분을 하게 되게 되면 3루트 2가 되겠네요. 되겠죠? 그렇다면 최소 거리는 최소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루트 2 부분에서 반지름 3을 빼야 되겠죠. 그럼 최종답이 3루트 2 마이너스 3 처리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 3루트 2 마이너스 3 됐죠? 자, 이때 이제 루트 2 빼고 이제 계수반에서 PQ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 뭐 답은 깔끔하게 0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와, 이게 좀 화려하게 막 설명이 되는데요.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그냥 원을 이렇게 그냥 가볍게 평행 이동만 해주면 되는 이런 결론이 되는 거죠. 그럴싸합니다. 그죠? 다시 한번요. 길이 나와 있고, 위로 움직이고, 평행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평행하게 이렇게 이동해 가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 안쪽에 그리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바깥쪽에 더 큰 좌표가 더 커진다 이런 얘기 됐죠. 그래서 이제 참, 문제들 이렇게 좀 포장을 좀 아주 그럴싸하게 하는데요. 그죠? 자, 해서, 원을 평행 이동하는 데 대한 표현 오늘 하나 뭔가 좀 배운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좀 잘 기억해뒀다가 다른 문제에 좀 응용된 문제들 좀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풀어가는 부분들에 그런 거 할 땐 좀 지금 문제 푼 것들이 좀 실력 쌓는데 좀 보탬이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직선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이 원의 넓이를 이동을 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y축 대칭을 좀 해야 되겠죠. y축 대칭 하게 되면 일단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6이 있는데요. y축 대칭 하게 되게 되면 x보가 바뀐다 이렇게 해서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요. 원 넓이를 2등분한다. 그러면 원 넓이를 2등분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선이 중심 지나야 되겠죠? 중심 좌표니까 a, 0 이렇게 되는데 a, 0을 지난다 이런 형태를 좀 풀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 대입해주면 되겠죠? 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a 0이니까 마이너스 6은 제로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a 값은 가볍게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뭐 서술형 첫 번째라서 그런지 뭐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된 것 같습니다.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fx 주어져 있고요. a값 0이 아니고 gx, 합성함수가 주어져 있네요. 근데 이제 gx를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정수의 해가 15개 이상이 되도록 a 값을 구해달라, a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뭐 합성함수는 잘 모르면요, 이렇게 좀 대입을 해봐서 무슨 뜻인지 파악해가면 되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gx를 좀 알아야 풀어가는데 gx를 좀 이해하려면 ax-3 이런 부분을 t 이렇게 좀 치워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x값은 a분의 t 플러스 3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그러면 gt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싶다 이렇게 처리되면 이렇게 좀 대입을 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죠. t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3배의 a분의 t 플러스 3 마이너스 10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뭐 이렇게 열심히 구했을 때 이 부분들이 뭐 0보다 작거나 같다 풀어라 이런 얘기니까 그럼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인수분해를 좀 해놓을걸. 자, x-5에 x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요 이제 x 자리에 지금 이게 이 값을 좀 대입해주면 되니까요. t 플러스 3 이렇게 나온 범위가 그러면 범위를 좀 곧바로 표시해가면 되겠죠. x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2하고 5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이런 모양 되어 있다면 우리가 뭐 t 값의 범위를 구하면 되죠. a를 곱하기 해서 마이너스 2a 5a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이항식해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t값 범위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만족해주는 정수해가 이제 15개 이상이다 라는 얘기는
그러면 5a에서 빼기 3에서 2a-3 처리해 주겠고 더하기 1을 해야 개수가 되겠죠. 이 부분은 이제 15개 이상이다.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이건 지금 얼마인가요? 7a가 그러면 뭐 14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니까 a 값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겠고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정답은 a는 2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합성함수 형태가 되어 있는데 뭐 좀 문제의 뜻 파악이 잘 안 된다면 이렇게 좀 직접 좀 마음이 아픈데 자 이렇게 처리해 가지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치환에 의해서 대입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g라는 함수를 좀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조금 좀 복잡하지만 알 수 있겠다 이런 모양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위에 좀 인수분해해서 이제 문제랑 연결시켜서 범위 표시만 이렇게 해가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연결해 가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조금 이제 당황하지 말고 주어진 걸 이렇게 차분하게 대처해가는 그런 방법들 익혀 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함께할 문항은 20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성고시어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 20여의 자연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두 부분 집합 정의들이 화려한데요. B집합 주어져 있는데 이런 것까지 풀어야 된다고요? 그럼 뭐 AK 집합을 조금 좀 알아봐야 되는데 두 개의 숫자를 좀 X하고 Y-K를 좀 곱하게 했는데 20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뭐 대표 원소 x를 갖다 써놨네요. x가 들어갈 수 있는 수. 그럼 1 곱하기 20에다가 2 곱하기 10에다가 그럼 뭐 4 곱하기 5에다가 5 곱하기 4에다가 10 곱하기 2에다가 20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이렇게 AK 집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원소들은 1, 2, 4, 5, 10, 20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소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뭐 이때 이제 K가 이제 뭐 1이냐 2냐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분들이 달라질 텐데 뭐 그분은 차후에 좀 더 조사하기로 하고요. B집합부터 또 알아볼까요? B집합은 5분의 20-x일 텐데 뭐 전체 집합이 되라. 전체 집합이면 자연수니까요. 자연수가 되려면 x가 뭐 0 들어가면 안 되겠고요.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5를 대입해 주게 되면 B집합은 그럼 뭐가 얻어지나요? 5를 대입해 주면 1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5를 대입해 주면 15가 되겠고 약분하면 이제 3이 되는 건가요? 3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좀 x를 써야 되는 거니까 집합은 좀 3이 원소가 3이 B집합의 원소가 아니라 이제 5가 좀 원소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는 좀 나눠야 되는 그런 형태니까요. x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러면 또 그다음 10 대입했을 때 15 대입했을 때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B집합은 요것도 좀 착각하기 쉬운데요. 50, 15가 B집합의 원소가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나온 결과는 그냥 전체 집합의 원소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고, 즉 자연수이기만 하면 되는 거고, 나온 결과가 B집합의 원소가 아니라 대입해준 X가 원소였다. 이렇게 B집합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AK 집합하고 B집합하고 A에만 있는 부분들이 원소의 개수가 이제 1개가 되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자, 5하고 10 부분들은 여기는 뭐 겹치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A만 있는 원소가 아닌 거죠. A만 있는 원소들은 1, 2, 4, 20 뭐 이런 형태 가지고 A 집합에만 있는 원소를 좀 판별해내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런데요. 20 이런 부분들은 좀 안 만들어지겠죠. K도 자연수 이렇게 되어 있고 전체 집합 뭐 Y라는 부분들이 뭐 전체 집합에 있는 원소인데 뭐 큰 숫자가 하더라도 20 빼기 1하면 19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생기지 않겠고 그렇게 되면 자 이제 차집합에 될 수 있는 원소들이 이제 좀 나와 있는데요. 자 이때 이제 전체 집합 U 들어갔을 때 뭐 K 부분들을 좀 처리해 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라면 자 Y-K 이런 부분들은 자 가능하다면 이제 위에서부터 쭉 살펴봤을 때 뭐 이런 원소들이 좀 가능한 거죠. 이렇게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원소를 뭐 더 가져도 되는 거니까 Y-K 집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20에서부터 차곡차곡 살펴가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차 부분들은 이제 1부터 쭉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1은 뭐 자연스럽게 아주 많은 종류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다면 5부터는 좀 만들어지면 좀 안 되겠다 이런 얘기 되죠. 5부터 이제 이런 원소들이 생기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1부터 4까지 원소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 가장 큰 원소가 들어갔을 때 20-K 이런 부분들이 4부터 1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K-20 형태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부터 1, 마이너스 1까지 되겠고, K 값의 범위는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되죠? 16에서부터 19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이때 이제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6, 17, 18, 19 K 값이 이런 집합이 돼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집합을 만들면 원소들이 뭐 20, 15 이렇게 쭉쭉 만들어져 가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뭐 차집합은 이제 20만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해서 뭐 그럭저럭 좀 구해놓은 것 같은데 K 값도 합을 또 구하라고 했습니까? 이런 숫자들 다 합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합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35가 되겠고 또 이렇게 또 합하면 이것도 35가 되는 거니까 그럼 합치면 정답은 뭐 70이라고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게 지금 약간 좀 개념적인 요소들에서 집합 만들어가는 부분들에 좀 집중력을 좀 발휘해서 좀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두 개 또 이렇게 열심히 곱하게 되는 그런 요소들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또 집합은 저희 앞쪽에 있는 원소들 가지고 만든 집합이 AK 집합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B 집합도 재밌습니다. 원소들을 이렇게 막 집어넣는데 집어넣는 원소가 B 집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단지 이제 자연수 이렇게 해서 처리 되겠죠? 자,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만 되어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20-K 했을 때 K가 이제 자연수 들어갔을 때 뭐 차이가 지금 Y-K 해가지고 차이가 1, 2, 3, 4 되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많이 만들 수가 있고요. 근데 뭐 20 이런 건 좀 만들어지면 안 되는데 그냥 충분히 많이 만들 수 있는 곳에부터 쭉 원소들을 봤을 때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까지만 가능한 거죠.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차이 부분들이 1부터 4까지 되는 이런 경우가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K값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조금 까탈스러운 문제가 좀 출제된 것 같네요. 자, 20번 수성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 약간 개념적인 요소가 담겨 있어서 쉽지 않은 거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해서 확실하게 좀 이해하려고 여러분들도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고요. 앞에도 좀 깔끔한 이론들, 몇 문항들이 좋은 문제들 보였는데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수성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